안녕하세요. 제프의 손금연구소 유정호 선생입니다.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 사람들을 7천만 명이나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 중에서 600만 명의 이 유태인들을 학살한 이 인륜 범죄자 최악의 독재자인 히틀러의 손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틀러 손금 중에 이렇게 이제 그래도 후대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연구할 수 있게끔 뭐라도 남은 게 있어갖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. 자, 뭐 저야 이제 손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 히틀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뭐 자체하고 손금을 주로 해서 한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사진을 보다시피 이쪽이 이제 오른손 쪽이죠. 오른손 쪽에 딱 보니까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. 요게 이제 생명선 같고요. 이렇게 강하게 뻗은 게 이게 운명선이죠. 와, 운명선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뻗었네요. 탁 뻗어 손가락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일단 멀리서 찍혔으니까 실제로 저런지 아닌지 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 사진 한번 봐볼까요? 네, 조금 더 선명한데 이렇게 강하게 간 운명선 보이죠? 운명선이 쫙 뻗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.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사진인데 이렇게 예전 사진들이라서 또 이렇게 이런 정치가들 사진을 찍은 게 또 멀리서 찍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수두렷하게 손금이 잘 보이는 것들이 잘은 없습니다. 뭐 아쉬운 없다나 한번 보죠. 자, 요것도 이제 오른손인데 봐보면 네네네네 사업선이 이렇게 쫙 뻗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. 이렇게 이제 소지와 약지 사이로 올라가는데 사업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재산선화 방향이 되어서 큰 부를 이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형상이 됩니다. 국가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런 형상을 가진 사람 꽤 많죠. 네, 그리고 이제 뭐 어이구 재물선도 좋은 것 같아요. 태양구의 재물선. 그리고 이제 운명선 삼지창 타입이네요. 삼지창 타입. 물론 이제 이렇게 흐릿하니까 좀 불분명합니다. 좀 더 잘 나온 사진이 없나 이렇게 이제 좀 살펴봤는데 다행히 잘 나온 사진이 있더군요. 요 사진입니다. 이거는 사진으로 찍힌 것 같은데 헤어 아돌프 히틀러 호텔 카이즈호프 베를린이네요. 베를린에 있는 어떤 그 호텔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사진으로 이렇게 찍힌 게 있나 봅니다. 이게 실제 그 히틀러 손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히틀러 손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공식화되어서 떠돌고 있는 손금입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이 손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선의 족보부터 한번 볼까요? 요게 이제 생명선, 요게 이제 두뇌선, 요게 이제 감정선이죠. 그리고 이제 밑에서 가는 요게 이제 운명선, 요 재물선, 요쪽 소지로 가는 게 이제 사업선, 이렇게 이제 됩니다. 이 손금 사진에는 꽤 인위적으로 실제 손금하고 좀 다르게 뭔가 이렇게 그 그려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. 생명선에 X자 딱 된 거 있잖아요. 이 X자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기서 X 꼽혀 딱 이렇게 큰 재난을 만나서 급작스럽게 생이 마감이 된다인데 이 뭐 자리가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그어놨네요. 실제로 이렇게 생명선이 굵게 가다가 요 뒤로는 되게 약해지는데 요 이제 아마 강조한 것 같습니다. 요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선이 있거든요. 요게 생명선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생명선 안에 금성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선을 죽음의 선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요런 것들은 죽음의 선이라 안 그러고 각도가 이래요. 각도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만 죽음의 선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지나가는 시절이 그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지나갑니다. 그래서 이제 저런 나이에 이제 병도 나고 사고도 나고 뭐 어떤 안 좋은 일, 굉장히 어떤 그 목숨값을 치르듯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약간 잔선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달아붙은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요 진하게 만들고 요쪽도 보면
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. 이렇게 나가는 게. 그래서 나가는 선하고 이렇게 이제 있긴 한데 아마 강조인 것 같습니다. X를 강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떻든 이 생명선이 이제 가다가 이렇게 이제 죽음의 선도 하나 만나고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이런 포인트를 만나서 그 뒤로 생명선 흐름이 되게 약해져 가지고 안 보인다.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유년으로 이렇게 제가 측정을 딱 해보니까 실제 이 히틀러가 죽은 나이가 57살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대략 이렇게 이제 나이로 보면 여기가 한 40 정도 되고 이게 이제 50 정도 되고 해서 50 후반이 맞아요. 그래서 뭐 사진이 이게 진짜로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또 다른 그 손금에 이제 그 좀 인위적으로 가미한 부분이 두뇌선을 보면 끝에가 이렇게 이제 섬이즈가 있습니다. 이 두뇌선의 섬이라고 하는 거가 아무래도 이제 두뇌선은 정신력, 의지력, 판단력, 사고력 이런 걸 나타내는 뇌의 문제니까 이 사람은 뇌가 문제가 있었을 거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렇게 이제 선 모양 이런 게 이제 지면 이 사람이 정신과 질환이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러는데 원래 이제 정신과 질환은 요런 표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. 이 두뇌선에 이렇게 이제 뭐 오히려 이렇게 이제 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뇌혈관계 질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혈관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. 뇌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그 어떤 심리 질환 같은 이런 거는 감정선에 조금 더 드러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가미가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어떤 원래의 선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선을 뭐 이렇게 일부러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. 뭐 굉장히 직선형이죠. 직선형 두뇌선, 분석형 논리력, 직선적이니까 직선 파고 들어가지고 관찰하는 논리적 사고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운명선도 가미가 막 되어 있네요. 운명선이 이렇게 이제 가가 뻗어 있는데 끝에 딱 가니까 요렇게 별을 딱 만들어 놨네요. 운명선의 별, 이 폭탄 맞는 겁니다. 길에서 폭탄 맞는 개념이 되어서 이게 노년기니까 노년기에 이제 폭탄 맞아 죽어라 이런 개념이 되는 그건데 실제 이 운명선은 이렇게 이제 끊고 지나가는 선들을 만날 때마다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실제로도 사고도 당하고 어떤 뭐 우한도 겪고 뭐 돈을 날리기도 하고 어떤 뭐 장사 사업하는 사람은 이 운명선 만들 때 굉장히 이제 고난을 많이 겪고 사건 사고를 많이 겪고 지나고 이렇게 이제 되죠. 그런데 이제 이것도 끝에다가 이렇게 X도 아니고 별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별이라는 건 터지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채물선에 이제 별이 있으면은 성공운이 폭탄 터지듯이 폭죽 터지듯이 이렇게 좋은 의미라서 태양구의 별 문양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. 클수록 좋아요. 이렇게. 그런데 이제 여기 운명선의 별은 좋지 않습니다. 길 가다가 폭탄 맞는 의미라서 요런 거 겹치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셈이 되죠. 그러고 보니까 꽤 많네요. 꽤 많아서 이 히틀러 손금회상에서는 운명선이 편안하진 않네요. 이렇게 뭐 끝에 요런 그림을 인위적으로 막 그려준 것 같은 뭐 이거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아이가 운명선은 뭐 이 장애선도 꽤 많고 근데 이제 밑에는 평탄했어요. 쫙 가다가 요쯤부터 장애선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감정선을 운명선이 지나는 나이가 55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히틀러가 죽은 나이에 이제 영향을 줬던 선은 요 선이에요. 요게 이제 요렇게 지나면서 여기쯤 해당되는 게 여기서 지나오는 선을 간장선이라 부르는데 어떤 시비 다툼, 분쟁, 사고, 총칼 같은 에너지가 지나는 그런 선입니다. 이 간장선은 꽤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법적인 시비 다툼도 많이 생기고 사고수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, 흙탕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지난 나이입니다. 물론 이제 이걸 지났으면 이제 그 다음이 요쯤이죠. 요쯤. 요거는 60 초반 정도 가야 되고요. 그걸 다 지나서면 요쯤 가면 이제 70대로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뭐 히틀러가 뭔가 이제 이렇게 이 생명선 짧을 때 일찍 가선이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꽤 많이 더 많은 어떤 피해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. 자, 운명선에다가는 요 밑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꽃표를 딱 해놨네요. X표. 운명선에 이렇게 시작 지점이 X표 되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어서 이거 인위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. 생명선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선에서 뭐 이렇게 사업선이 갈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는 있지만
저렇게 뚜렷하게 X 딱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은 없습니다. 뭐 그건 이제 뭐 보기 드물다가 아니고 없어요.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는 인위적으로 넣은 것 같고, 요쪽도 넣은 것 같아요. 인위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고, 요쪽도 진하게 좀 이렇게 만드는 것 같고, 요 부분은 이제 손금상이 이제 조작이 되었을 거다,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자, 이 사람이 이제 이 손금상에서 일단 감정선을 보면, 두뇌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쫙 가서 굉장히 논리적인, 분석적인 이런 사고력이 강했던 사람이다가 나오는데, 감정선은 깨끗하지 않습니다. 감정선의 흐름은 원래 이제 심장 기능도 좀 이렇게 약해서 소심한 타입이네요. 심약한 타입인데,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 끝이 갈라지잖아요. 이게 끝이 막 이렇게 불분명하게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약간 의사결정장애, 결정장애 일으키기가 쉽고, 되게 머뭇거리기가 쉽고, 이런 타입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선이 흘러가면은 이제 이렇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어떤 들어가는 이런 성격이 되어서 되게 마지 타입이라고 그러죠. 마지 타입들이 끝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닥으로 잘 나눠져가 있으면은 이렇게 세심하게 센스가 예리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, 이 사람은 되게 예민한 사람 같긴 하네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찍힌 연도가 조금 뒤에가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이렇게 잘 나가던 시절보다는 약간 뒤가 아닌가도 싶은데, 그리고 또 왼손 쪽이니까 겉으로 드러난 성향하고 다르게 속 내면으로는 굉장히 뭐 이 사람도 뭔가 이것저것 장거심도 많고 예민하고 남도 많이 신경 쓰고 머뭇거리고 어떤 이 판단도 막 이렇게 이제 온전치 않을 때도 있고, 성격적으로도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뭔가 이렇게 이제 좀 갈팡질팡. 왜냐면 감정선이 성격을 나타내다 보니까, 감정선이 이제 뭐 주체 못하게 이리저리 가면 이 사람의 성격도 좀 종잡을 수 없게끔 이렇게 튈 수가 있는 이런 여지. 그것도 이게 심해지면 이제 정신과 질환, 심리 질환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불안함이 조금 있는 이런 모습이죠. 자, 그리고 이제 이 사업선이 이렇게 이제 가는데, 사업선이 좀 뻗진 않았네요. 왼손이 가정운도 나타내니까, 뭐 어차피 이 사람은 뭐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래가 가정을 잘 이뤄서 산 사람은 아니라서 뭔가 이제 가업을 번성시켰다 이러기는 어렵겠고, 그리고 이제 재물선이 굉장히 굵어요. 뭐 굵게 그냥 쫙 파버렸네요. 파버려간 상태예요. 자,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주목하는 부분,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되어서 이 사람을 그렇게 7천만 명씩이나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나쁜 이런 나쁘다 정도가 아니죠. 이 악마 같은 이런 행위를 왜 했냐의 문제인데,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겁니다. 운명선. 강한 운명선. 강한 운명선이라고 하는 것은, 강한 운명선.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강한 운명선을 가지면 요 현대인들에 있어서 이게 이제 강한 의지, 집념, 꿈, 목표 이런 걸 가진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강하게 아주 그냥 죽으라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성공운이 강렬한 어떤 뭔가 강한 힘으로 가다 보니 그 사람이 이제 성공하기 쉬워서, 강한 운명선은 어떤 직업적인 성취나 그 인생길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도 하고,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도 만들어주고, 인생도 뭔가 좀 볼 게 있게 만들어주고, 이런 요소거든요. 그래서 강한 운명선 가진 사람들이 뭐 어느 분야로 가든지 간에 그 성률이 높습니다. 결국은 뭔가 어떤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해가지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운명선이 강해야 되는데, 이 운명선이 강하다는 것 자체에 이 사람이 집념 자체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. 집념과 의지와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이 히틀러도 굉장히 강한 집념을 가진 사람입니다. 근데 이제 이 문제가, 이 사람이 이제 뭐 돈을 잘 벌겠다라든지 뭐 어떤 출세를 좀 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집념을 가지면 뭐 그거야 어디 문제가 아닌데, 이 사람은 이제 좀 다른 사상을 품었다는 이야기지. 잘못된 사상, 신념, 사상체계인데, 이렇게 그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도 하고,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독일이 이렇게 패망하면서 굉장히 이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안 좋았거든요. 어떤 그 강화 조약 같은 것도 굉장히 불리하게 맺어서 독일인들의 어떤 그 자존심이 아주 밑바닥을 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, 이 사람은 이제 좀 다른 철학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아리아인
그 독일인은 원래부터 우수한 종족인데 유태인들이 말이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독일인을 갖다가 이렇게 압박하고 부를 갖다가 막 자기네들끼리만 챙겨 먹고 이래 가지고 이 독일인이 지금 이렇게 난처한 지경에 처한 것이다. 이런 식으로 그런 사상을 가졌어요. 그리고 이제 뭐 이 독일인 같이 이렇게 우수한 인종이면 세계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독일인이 묵고 살 만한 거리, 어떤 기반, 어떤 그런 최소한 이런 거는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. 이런 식 있잖아요. 그래서 식민지라든지 남의 땅을 뺐더라도 우리는 우수한 종족이니까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. 이런 식의 이제 그 굉장히 어떤 극우적이고 사람들을 선전선동하기에 딱 좋은 그런 사상 체계를 가졌다는 이야기죠. 근데 그 사상이 이제 뭐 그냥 내가 그냥 그런 사상을 가졌어 이래가지고 그냥 말면 아무 문제가 없죠. 별 그렇게 뭐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이런 정도에 끝날 건데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제 죽으라고 추진을 하면서 정치 권력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나이에서 45살인 1933년도에 수상에 이제 그 일어났는데 수상이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대통령 자리까지 가고 또 퓨어러라고 해서 지도자, 영도자, 지도자 뭐 이렇게 지도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디 뭐 생각나는 나라들 있죠. 퓨어러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도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모든 권력을 본인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자기가 그만두거나 죽거나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도 않는 그런 어떤 절대 권력을 확보를 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2차 대전을 일으키죠. 폴란드를 1939년이니까 이 51살에 이렇게 이제 그 침공을 시작해서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문제가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. 잘못된 생각, 신념, 사고체계 이런 게 잘못된 사람 꽤 많거든요. 별의별 인생에 이게 보다 보면 미치광이 같은 놈들, 또라이 같은 놈들, 아주 이런 사람들 꽤 많은데 이 문제는 이런 사람에게 총을 지어준다는 얘기죠. 총. 얼마 전에도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에 이렇게 미국 어린애들 있는 초등학교에 미친 놈이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 갈겨가지고 애들 막 수십 명을 죽여버리고 먹었잖아요. 왜 총을 지어주냐는 거죠. 미치갱이들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저 나라는 이렇게 이제 뭐 열 몇 살밖에 안 된 놈이 총을 살 수 있는 나라냐. 그것도 작은 총도 아니고 말이야. 막 갈길 수 있는 그런 다연발되는 그런 총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합법적으로 쐈어요. 합법적으로. 어떻게 그러냐는 이야기지. 마찬가지입니다. 이 잘못된 사상 체계 어떤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히틀러에게 권력을 쥐어줬고 이 권력이 제어가 안 되고 통제, 견제가 안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전쟁을 하겠다 그럴 때 누구 말릴 사람도 없고 전쟁을 하다가 뭐 전쟁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뭐가 히틀러가 막 프랑스도 막 그냥 단박에 이렇게 막 무너뜨리고 하니까 꽤 이렇게 승률이 좀 성공적이었죠. 그렇지만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이제 전쟁 이제 했으면 이제 그만두자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독일 국민들 그냥 뭐 처음에 좋다가 뒤에 가서는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따라가다가 뭐 그러다 끝났죠. 아무 반대도 못하고 반대를 표출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잘못되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갖다 막 이렇게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권력에서 이렇게 내려오게끔 멈추게 하는 이 방안 자체도 없었고 이런 거였어요.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쭉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 체계 자체가 정치 체계 자체가 이런 극단적인 이런 사람을 갖다 제지를 못했다. 그거에서 독일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. 그 시절에 독일인들이 뭐 사실 독일인들도 2차 대전 때 570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전쟁터 나가가지고 군인으로 죽은 사람들만 해도 수백만 명이죠. 뭐 대가를 치렀죠. 어떤 이런 그 사람을 제지를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까지 자기 나라를 망칠 줄을 몰랐던 거죠. 그 뒤로는 이제 통렬하게 반성을 해서 지금은 이제 독일은 아주 다른 나라가 되었는데 이게 한 개인이든 어떤 좀 크게 정치가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지금도 러시아에 이렇게 푸틴이
이렇게 뭐 전쟁을 일으켰잖아요.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이 전쟁을 결정하고 막 어떤 이웃 나라를 침범하는 과정이 지 독단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.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뭔가 이 의회도 전부 그냥 뭐 형식상 의회지 거수기 이렇게 권력자한테 이 반대를 못하는 그런 나라고, 반대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거니까,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런 자들이 문제인 겁니다. 이런 자들도 문제지만 이런 자들이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지 못하게 어떤 체계가 돼 있는 그런 나라들. 지금도 보면은 북한 같은 나라도 그런 나라고, 중국도 그런 나라죠. 지도자가 말이야, 어느 날 한번 탁 해, 지가 마음이, 뭔가 생각이 이렇게 잘못되게 어디가 땡겨갖고 모든 나라를 침공하겠다 그럴 때, 이 나라도 이 제지를 못하는 나라예요.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. 북한만 해도 그래요. 어유 기분 나빠서 핵폭탄 한번 쏴버리겠다 이럴 때 아무도 말릴 수 있는 그게 안 돼요.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왕정 국가들 있죠. 사우디 같아도 그 사우디의 그 왕세자가 말이야, 이렇게 자기한테 비판적인 이런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죽여버리라 이럴 때 아무도 제지도 못하고 말이야. 그러고 나서는 심지어 그 범죄가 이어지고 나서도 끝에 가서도 단죄도 못해. 이 사람은 법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도 못해. 이런 나라들은 꽤 문제가 있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. 히틀러 같은 사람은 꽤 나올 수가 있어요. 이 신념에 찬 사람이 문제지. 저번에 제가 이 트럼프 손금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, 트럼프는 이렇게 운명성이 안 강합니다. 강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냥 인기나 얻고 막 이래가지고 지가 잘난 듯하게 살아가고 하는 이게 이제 목적이지, 뭔가 그것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 막 어떤 크게 막 이 군대를 동원해서 뭐 어떤 복잡한 어떤 그 머리를 막 써야 되고 골치 아파야 되고 뭐 하나 이루려고 말이야 죽으라고 매달려야 되고 그런 거는 싫어할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말은 난폭하게 해도 이렇게 뭐가 극단적으로 갈 정도까지는 아닌데, 이런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. 이 사실 이렇게 이제 인류사에 이런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죠. 근데 이제 왜 뭐 지금은 이제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은 안전한가 할 때 지금도 그러지 않거든요. 지금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나라들도 많이 있고, 당장 러시아만 해도 저거 언제 뭐 푸틴이 죽든지 이래야지 뭐가 저기 어디 온전해지지. 그러니까 결국 그 대가는 그 러시아 국민들이 다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?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상태고 말이야. 뭐 그런데도 찍소리 못하고 그 따라가는 거 보면 참 불쌍한 나라예요. 일본 같은 나라도 되게 위험한 나라 같아요. 이 군국주의 색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평화헌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일본에서 이렇게 재무장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일본 수상이나 집권당이 막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군대도 막 강화시키고 막 어떤 그 전쟁도 지네가 막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으키고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놨으니 망정이지, 이놈들은 빌미만 있으면 여차하면 어떤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떤 그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뭔 짓을 할 놈들이에요. 참 우리나라가 이 당파 싸움 엄청 많이 하는데 여당 야당 갈려서 서로 막 사실 일본 놈들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죠. 상대방들을 미워하면서 때려 죽이고 싶어하고 이러는데, 다행인 것은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이렇게 히틀러 같은 이런 식으로 신념으로 상대파 이 사람들 숙청을 하고 말이야 다 죽여버리고 감방에 다 내버리고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. 거기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그나마 참 대가는 많이 치르지만 그래도 극악한 극단적인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 사람이 막 어떤 집권을 해가지고 그 사회를 막 망쳐버리고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망쳐버리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, 그거 하나 참 다행스럽게 봐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이제 히틀러 손권을 보면서 뭐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네요. 그러고 보면 손권도 참 신기해요. 어떻게 이렇게 생명선이 다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요쯤 돼서 죽을 그건데 죽을 운이 한번 있는 기죠. 그런데 그 나이에 어쨌든 죽은 것 같아요.
그리고 탁 이렇게 뭐 간장선이 탁 쳤어. 장애선들 지나갈 나이가 위험한 나이였는데 마침 그때 이렇게 미국이 참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연합군이 베를린을 공격을 해가지고 뭐 그나마 권총으로 자기가 자살을 했기 망정이지. 이렇게 운명성이 강한 사람은 절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감옥에 남한테 잡혔어 죽고 이러지 않아요. 스스로가 지가 지를 죽이면 죽였지. 이 사람은 이런 극단적인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독일도 같이 자폭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갔던데, 독일인이 이렇게 이제 뭔가 어떤 자신의 있던 그 생각 사고를 잘 안 따라줘가지고 말이야. 그래서 약해서 전쟁의 지선이 독일인을 이렇게 같이 갑다, 존속할 가치가 없다, 같이 죽자 이래가지고 독일 문명도 전부 다 문화도 다 파괴하고 사람들도 다 죽이버리고 이래가지고 같이 죽자고 이렇게 덤비들더라고요. 참 세상이, 내가 세상을 벌릴지언정 세상은 나를 벌릴 수 없다. 옛날에 이렇게 삼국지 조조의 생각이 나는데, 대단한 사람들입니다. 이런 사람들이 운명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. 내가 세상을 벌릴지언정 세상은 나를 벌릴 수가 없다. 잘 죽어서니 망정이지. 좀 더 살았으면 정말 더 많은 어떤 대가를 치렀을 것 같아요. 그때 당시 독일인은 독일에서 이렇게 원자탄도 만들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원자탄도 쏠 사람입니다. 정말 이 자신의 어떤 사상, 믿는 신념, 이 추구하는 이 꿈, 이상세계, 이걸 위해서는 뭐라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, 위험한 사람이죠. 사실 그래서 삼지창을 가진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. 삼지창은 남한테 피해를 되게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강한 에너지 때문에 이 약한 사람들이 튕겨나거든요.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도 꽤 많이 듣는 쪽이 이 삼지창들입니다. 삼지창들. 어떻든 좀 이렇게 다사다난, 강하게 살아가는 타입이긴 한데, 이런 정치, 이런 이 극단적인 이 어떤 이 궁극주의, 이 독재자, 이런 사람에게 이런 강한 운명선을 본다는 게 참 반갑지 않네요. 반갑지 않아요. 이 푸틴 손금, 궁금하죠? 푸틴 손금 약하면 그렇게 이제 권좌에 올라갔겠어요? 이 푸틴도 손금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강할 것 같아요.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푸틴은 언제쯤 이렇게 죽을라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케이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